자, 오늘 발표할 논문은 SOS B21년도 베스트 페이퍼인 라인 FS이고요. 이 친구들은 스마트 NIC를 활용해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프로드하고 파이프라이닝 패럴리즘을 통해서 성능을 올린 연구입니다. 일단 그 PM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없는데 이제 인텔에서 옛날에 펄시스턴트 메모리라고 그 D램처럼 바이트 어드레서블 해서 이제 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데이터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인텔에서 이제 만들었었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인텔이 옵테인이라고 부르는 메모리가 있었고, 저희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연 시간이 한 100 나노세컨드 돼서 기존의 D램은 한 70 나노세컨드 되고 SSD는 수십 마이크로 세컨드 되는데, 그 사이에서 레이턴시를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에 메모리 꽂는 슬롯에 장착되고, 특정 모델을 사용을 하면 여기 이제 뭐 앱 다이렉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페이지 캐시도 우회할 수 있고, 그리고 PM에 직접 앱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M이 나와서 이 PM 덕분에 스토리지 스택의 오버헤드를 제거할 수 있었고, 이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CPU 오버헤드가 병목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시스라고 하는 DFS 아키텍처가 나왔는데요. 왼쪽이 기존에 존재하는 DFS 아키텍처고, 요 PM을 사용하는 그 DFS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이 각각, 요건 뭐 그냥 프로세스들이 각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그 외부에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었어야 됐고요. 이런 걸 이제 그 서버 사이드 스토리지라고 부르게 되고, NFS나 세프 같은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클라이언트 로컬 NVM이라는 친구고요. 여기서 이제 PM이 등장하면서 뭐 어시스나 오리온 같은 이 클라이언트 로컬 DFS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은 그 스토리지 로직을 그 서버에다가 맡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요 PM의 데이터를 로컬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데이터를 쓸 때 레이턴시가 극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당 로컬에서 다시 읽게 되면 거의 뭐 스토리지 레이턴시보다 훨씬 작은, 거의 뭐 D램 가까운 레이턴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뭐 그런 디바이스 차이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 라운드 트립이 사라져서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 대가로 요 쉐어드 파일 시스템이 각각 클라이언트들의 존재해서 이 친구들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인덱싱, 그리고 뭐 이제 DFS는 그 데이터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그 파일 시스템 간 레플리카를 여러 개 두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 레플리케이션이나 컨시스턴시 등 관리를 위한 파일 시스템 작업이 이 클라이언트에 도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CPU하고 메모리 자원을 요 DFS와 클라이언트, 즉 어플리케이션이 공유하는 게 새로운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PM 기반 그 DF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스토리지 로직을 PM에다가 바로 써가지고 빠르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 친구들은 이런 그 클라이언트 로컬 아키텍처라고 하는, 즉 쉐어드 파일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에 존재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 아키텍처적인 문제에 코스트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클라이언트 로컬 DFS, 즉 요 어시스라고 하는 요 친구하고 세프가 뭐 스루풋이 뭐 25G, 100G 정도가 됐을 때 CPU를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DFS의 CPU 컨숨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CPU 하나를 풀로 사용을 하는 게 100%고 어시스 같은 경우에는 100G에서 500%, 그러니까 즉 CPU 5개만큼을 사용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세프는 2개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이제 어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일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런 오버헤드가 CPU 오버헤드를 조금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고, 이런 걸 CPU 오버헤드라고 이 논문에서는 부르지 않고 CPU 간에 간섭이 생긴다고 해서 CPU 인터퍼런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CPU 오버헤드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무브먼트가 당연히 그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덱싱인데, 이거 이제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파일 시스템 업데이트를 PM에 하는 것과, 그리고 인덱스 스트럭처를 빌딩하는 이런 오버헤드가 존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레플리케이션인데요. DFS는 기본적으로 뭐 한 2카피에서 3카피 정도를 다른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리모트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메모리하고 CPU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트 액세스 리퀘스트라고, 만약에 이제 내가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그 없는 경우에는 리모트에 있는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때 클라이언트에서도 그 파일 시스템에서 리모트에 있는 파일을 요청을 해야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들고 있는 노드에서도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요. 이런 게 컨텍스트 스위치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노드 간의 쉐어드 파일 시스템의 컨시스턴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DFS를 스마트 NIC에 오프로딩 하자라는 그 제안을 하는 논문인데, 이 스마트 NIC는 네트워크의 데이터 패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사이드의 그 서비스의 문제를 오프로딩 하기가 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이미 뭐 MV 오버 패브릭이나 아니면 RDMA 같은 게 오프로딩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FS를 오프로딩하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스마트 NIC 같은 경우에는 뭐 ARM CPU가 달려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특정 기능이 에이직으로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렉시빌리티는 높지만 퍼포먼스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2021년도에 나온 논문이어서 이런데, 최근에는 뭐 서버 CPU하고 프리퀀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리 약한 친구는 아니고요. 그리고 에이직은 퍼포먼스는 좋지만 DFS, 복잡한 DFS 로직을 오프로딩하기에는 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 NIC에 ARM SoC가 달려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 리눅스도 뜨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당히 프로그래머빌리티도 지원을 하고 적당히 잘 괜찮아서 이 논문에서는 요 스마트 NIC의 ARM SoC에다가 오프로딩하는 그 어프로치를 취했고, 이 친구들은 블루필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NVIDIA 블루필드의 ARM SoC에다가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 로직을 오프로딩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이런 논문들이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보통 이제 이런 식인데요. 나이브하게 스마트 NIC로 오프로딩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가 요 기존의 어시스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파일 시스템이 PM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건 레이턴시가 디램 레이턴시인데, 그 스마트 NIC에다가 오프로딩을 하면 한 30배 정도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텍스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PCI 레이턴시입니다. 그 호스트의 PM에 직접 접근하는 거는 뭐 100 나노세컨드 밑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PCI 레이턴시는 통상 수 마이크로섹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블루필드 암코어가 성능이 안 좋다라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블루필드는 뭐 16코어에 800MHz 정도의 CPU 프리퀀시인데, 뭐 서버가 보통 한 2GHz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호스트 CPU 대비 연산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라는 거고, 뭐 L1, L2 캐시도 다 모자라고 메모리도 한 16GB 정도밖에 없어서 복잡한 DFS를 다 오프로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이제 블루필드 3까지 오면서, 블루필드 4에는 CPU 코어가 64개 들어가고 프리퀀시도 한 2GHz는 나오고 메모리도 64기가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PCI 레이턴시는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DFS 작업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게 이제 메인 노벨티고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DFS 오퍼레이션을 이 친구들은 이제 로그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써서 로그를 쓰는데, 로그를 읽고 그 다음에 로그를 잘라서 자기네들이 파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노드로 레플리케이트하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매 오퍼레이션마다 당연히 시퀀셜하게 수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시퀀셜하게 수행을 하면 PM에서는 레이턴시가 짧아서 괜찮은데, 요 PCI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환경에서는 요 사이사이 간의 레이턴시가 길어져서 스톨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퍼미션 체크나 밸리데이션 같은 걸 할 때 CPU 병목이 존재하고, 요 두 가지 이유 덕분에 시퀀셜하게 실행을 할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30배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키 인사이트는 이 PCI 레이턴시하고 컴퓨테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IO를 오버래핑해서, 즉 파이프라이닝에서 안 보이게 하겠다가 이 논문의 키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뭐 우리가 NFS를 하던 뭘 하던 유효한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 중요한, 제법 괜찮게 해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 꼴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호스트 퍼포먼스 인터퍼런스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프로딩 했을 때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요 데이터 패스 프로세싱 간에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컴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NRC를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도메인으로 활용을 해서 이 친구가 페일이 나도 복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어베일러빌리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뒤에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아키텍처인데요. 이 라인FS는 노드당 두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고, 첫 번째는 libfs 그리고 두 번째는 nicfs입니다. 이 libfs는 쉽게 생각하면 호스트가 리드 라이트 하게 해주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걸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서 편하게 하려고 라이브러리 파일 시스템 같은 이름으로 줄여서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nicfs는 스마트 NIC 암코어에서 수행이 되고, 이 친구는 퍼블리시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ibfs는 퍼시스트를 담당을 하는데, 퍼시스트하고 퍼블리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키 아키텍처의 디시즈는 요 PM 요 각각 어플리케이션들이 요 퍼시스턴스 메모리에다가 자기네들이 로그를 쓰고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리드 또는 라이트를 한 다음에 뭐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뒤에 백그라운드에 데이터가 나가고 말고 상관없이 이 PM에다가만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끝나니까 레이턴시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 퍼블릭 PM은 이 친구들은 각각 어플리케이션이 여기다 로그를 쓰면 전체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쉐어드나 또는 인덱스드 데이터를 모든 프로세스, 즉 이 노드뿐만 아니라 다른 노드에서도 이 퍼블릭 에리어를 공통으로 보면서 이 전체 DFS의 컨시스턴스를 맞춰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닉 FS는 여기서 이제 쓰여진 로그들을 다른 노드에 레플리케이트를 하고, 그리고 여기 로그들을 이 퍼블릭 어리에다가 커밋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RDM의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계 원리인 persistent and publish인데요. 이 친구는 요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리드 라이트를 백그라운드 레플리케이트나 뭐 이런 컨시스턴시, 파일 시스템의 컨시스턴시를 맞춰주는 부분과 분리를 하겠다가 첫 번째 디자인이고, 그래서 이제 persistent는 그 아까 설명한 libfs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자기만의 그 PM에다가 어펜드 원리로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fsync 같은 걸 통해서 요 파일 시스템의 듀러빌리티를 보장을 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은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걸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PM write 같은 경우에 레이턴시 극단적으로 짧으니까 그 네트워크나 스마트 NIC에 개입이 없어서 write 워크로드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퍼블리시 같은 경우에는 닉 FS가 프라이빗 로그를 읽고 퍼블릭 PM에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아니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 과정 때문에 PCI 레이턴시가 숨겨지게 됩니다. 크리티컬 패스에서. 그리고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는 패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PPT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파이프라이닝 패러럴리즘인데요. 일단 요 퍼블리시 하는 걸 4단계로 분해해서 파이프라이닝을 시키겠다는 거고, 첫 번째는 패치, 그리고 다이제스트, 컴프레스, 리플리케이트인데, 첫 번째로 DMA는 요 각각 어플리케이션이 쓴 청크들을 스마트 NIC 메모리로 DMA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 NIC 메모리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얘는 쉐어드 파일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스테이지 3는 옵셔널인데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서버 간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세이브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플리케이션은 RDMA 라이스를 통해 가지고 리모트 노드에 있는 PM에다가 데이터를 써서 레플리케이션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패치인데요. PM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닉 FS는 호스트 메모리인 PM에 로그를 폴링하면서 새로운 엔트리가 들어왔을 때 DMA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마트 NIC 로컬 메모리로 가져오게 되고요. 이때는 PCI 프리패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청크 n을 프로세싱 하고 있을 때 청크 n 플러스 1을 DMA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DMA가 되니까 첫 번째 레이턴시는 보이지만 그 다음 레이턴시들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프리패치를 통한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그리고 청크 사이즈가 크면 안 좋은 점이 있고 작으면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이제스트인데, 이 친구는 그 데이터를 스마트 NIC의 메모리로 들고 온 다음에 쉐어드 파일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호스트의 퍼블릭 PM에 다시 쓰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 스마트 NIC의 DMA 기능을 통해서 호스트의 PM에 쓰게 되고, 퍼미션 체크나 아니면 밸리데이션 같은 걸 수행을 해주는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PM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 메타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챌린지가 몇 개 있는데, 퍼블릭 PM은 호스트 메모리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PCI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뻔한데
배칭하거나 아니면 불크하게 하겠다 해서 이제 배칭 인덱스 업데이트하고 DMA를 크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퍼미션 체크하고 밸리데이션이 암코어의 성능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친구들은 이 컴퓨테이션하고 다른 스테이지들하고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이런 컴퓨테이션 문제를 안 보이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 과정을 끝나면 다른 프로세스들도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PM에 쓴 데이터를 이제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프레스인데 이거는 옵션이어서 생략하겠고, 그냥 간단하게는 중간에 컴프레스 단계를 끼워 넣어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아끼겠다라는 어프로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11%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레플리케이트인데요. 이 친구는 RDMA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드가 3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노드 A의 어플리케이션이 자기 PM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원래는 이 DFS가 직접 노드 B하고 노드 C 3 레플리카를 지원한다고 하면 직접 그 CPU가 NIC한테 리퀘스트를 보내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NIC가 노드에 있는 걸 퍼블릭 PM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 B하고 노드 C에 순차적으로 그 RDMA 라이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에 있는 PM에 요 리모트 CPU의 개입 없이 바로 데이터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파이프라이닝은 그 파이프처럼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당연히 맞고, 중간에 크래시가 발생해도 이미 퍼블리시가 된 프리픽스는 비지블하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이는 건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뭐 타임하고 패치, 다이제스트 컴프레스 레플리케이트 보면은 청크 1이 순차적으로 수행이 될 때 청크 1의 패치가 끝나면 2가 실행되고 3가 실행되고 4가 실행되면,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전부 다 파이프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스루풋이 여기서 제일 오래 걸리는 친구들의 병목이 되게 될 거고, 이거 이제 시리얼라이즈 된 상황에 비해서는 스루풋이 뭐 적으면 2~3배에서 많으면 4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패스 예시인데요. 이 친구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쓰면 libfs가 로컬 프라이빗 PM의 로그로 쓰고, 그 다음에 digfs가 그 데이터를 폴링하고 있다가 스마트 NIC 메모리로 가져오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퍼블리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압축해서 다른 노드로 레플리케이트 하는 이런 과정이 파이프라이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던 거여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레플리케이트는 어떻게 파이프라이닝 되는지 이것도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보통은 한 가지인데요. 이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니까 노드가 3개가 있을 때 A가 데이터를 레플리케이션을 담당을 하면 A가 B에도 쓰고 C에도 쓰고 하는 식으로 보통 하는데, 이 친구들은 레플리케이션도 파이프라이닝을 하겠다라는 어프로치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쓴 친구를 프라이머리 노드라고 하고, 이 친구가 어플리케이션이 PM에다가 데이터를 쓰면 이 NICFS가 DMA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쭉 파이프라이닝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레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프라이머리가 레플리카 1으로 뭐 앞에 있는 과정은 동일하고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NIC의 NICFS가 데이터를 받아서 퍼블릭 PM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플리카 1이 레플리카 2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플리케이션도 프라이머리가 레플리카 1으로 보내고 2로 보내고, 이런 걸 파이프라이닝을 시켜서 실제로 요 애플리케이션도 파이프라이닝을 하겠다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파이프라이닝입니다. 그리고 리드 패스는 간단한데요. 일단
뭐 프라이빗 PM이라고 하는 로그에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읽어오면 되고, 있으면 뭐 스마트 NIC가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없을 경우에는 퍼블릭 PM에도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요. 퍼블릭 PM은 전체 파일 시스템에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찾으면 거기서 가져오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도 없다 그러면 이 로컬 데이터가 로컬에 없는 거고 RDMA로 다른 그 리모트 노드의 PM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때는 CPU 개입은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RDMA는 그 메모리 풀을 서로 공유해 놓고 NIC가 어디서든지 이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CPU 개입 없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NIC가 리드 패스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리드는 레이턴시를 이렇게 함으로써 뭐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멜라녹스를 사용을 했고 25G 두 장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서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가 OSDI 페이퍼인데 이걸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밸류에이션 셋업인데 크게 중요한 건 없고 뭐 인텔 옵테인 PM 6개 128GB를 달았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호스트의 메모리가 요만큼 늘어나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NIC는 25G 그리고 커넥트 X5는 100G 해가지고 연결을 했고 베이스라인은 어시스트고 어시스트에다가 백그라운드 레플리케이션을 더한 버전과 이 하이퍼룹이라는 이 어프로치를 더한 버전이 있는데 이 하이퍼룹은 그냥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스마트 NIC가 대신 해주는 것만 다른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오프로딩을 한 거여서 어시스에다가 자기네들이 실제로 구현을 해가지고 성능 측정을 하였습니다. 벤치마크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벨 DB 하나, 파일 벤치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 벤치 몇 개 이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그 마이크로 벤치 먼저 살펴보면 마이크로 벤치였던 것 같은데 이게 라인FS는 어시스 여러 가지 변형들보다 최소 41%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G 네트워크 대역폭을 다 사용을 했고 어시스 번영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CPU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룹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만 스마트 NIC에 오프로딩 한 것도 파셜 오프로딩이어서 마찬가지로 호스트 사이드에 그 병목이 있어서 이 친구도 성능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 DB 그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인데요. 레벨 DB에서 시퀀셜 인설트 그리고 랜덤 인설트가 각각 80%, 27%의 레이턴시가 개선이 되었고 특히 파일 팬치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서버 워크로드에서 79% 높은 스루풋을 달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시퀀셜 인설트가 여기 시퀀셜 라이트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장 큰 개선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로그 트래픽이라고 하는 라이트 즉 라이트를 자기 PM에다가 때리고 그냥 끝나니까 그것 때문에 성능 개선이 가장 많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시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자기 PM에다가 라이트하고 끝나긴 하는데 그 CPU가 계속 그걸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옮겨줘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어서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게 시퀀셜 라이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CPU 인텐시브 워크로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CPU를 많이 쓴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이 DFS하고 돌려서 라인FS가 어느 정도로 성능을 잘 안 떨어지고 드리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그래프만 보면 여기 이게 이제 그 스트림 클러스터라고 CPU 인텐시브 워크로드를 그냥 혼자 돌렸을 때 실험 결과이고 그리고 이 라인FS하고 이 어시스가 같이 돌았을 때 이 스트림 클러스터가 종료되는 시간인데요. 어시스에 비해서 라인FS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고, 그리고 스토리지 성능도 뭐 227% 정도 더 이런 상황에서 스루풋이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이제 CPU, 캐시, 메모리, 밴드위스 컨텐션이 없어서 뭐 이런 성능의 이득이 존재하고,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정리하면 라인FS는 요 클라이언트 로컬 PMDFS 문제를 요 CPU 인터퍼런스 문제로 정의하고, 그리고 퍼시스턴트하고 퍼블리시로 요 크리티컬 패스하고 그 백그라운드로 분리한 다음에 이 친구를 파이프라이닝 시켰다 라는 디자인이 약간 노블한 것 같고, 특히 요 파이프라이닝 시키는 게 기존에는 뭐 그냥 보통은 파이프라이닝 시킨다고 하면 컴퓨테이션만 파이프라이닝을 많이 시켰는데, 그걸 시킨다고 해도 PCI 컴퓨테이션 네트워크를 파이프라이닝을 시키는 어프로치는 많이 없었는데, 이 친구들은 PCI 레이턴시하고 컴퓨테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종합적으로 오버랩 시켜서 해결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성능상으로 뭐 레이턴시가 많이 좋아지고 스루풋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스토리지 스루풋도 많이 좋아져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